사회학 접제론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조선시대부터 보겠습니다. 이 역사는 주요 법률의 흐름과 그 연도, 제정 연도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 흐름에 따른 각법의 변천 과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시대별로 제정된 중요한 법률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주요 법률의 제정 연도를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복지부장의 대표적인 공공부자와 사회보험제도에 관련된 법의 제정 연도와 그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법전이 편찬됨에 따라 각종 구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구제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체적인 구분행정의 실시 책임은 지방관에게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앙정부는 구호관계의 교서나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 구호행정을 지도 감독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입니다. 자, 사전적 형식, 사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황제도가 있고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구황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황제도에는 의창, 사창, 상평창이 있고요.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구황제도는 구황청, 이건 빈민구제를 도맡았고요. 해민국, 무슨 질병 치료를 맡았고요. 그리고 활인서, 이건 서울 지역의 질병 치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재생원, 약재 수납을 맡았고요. 황곡제도, 이것은 영세민 구제를 맡았습니다. 이 황곡제도는 삼국시대의 진태법과 유사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의료구제 기관으로는 먼저 해민서 있고 대비원 있고 재생원 있고 광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기된 아이 및 구걸하는 아이의 구제를 유기된 아이나 구걸하는 아이의 구제에 관한 대표적인 아동복지 법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전칙입니다. 1783년. 이 법에서는 요 구호 아동의 구율에 있어서 국가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취지와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자율전칙. 그리고 조선시대의 민간 조직 활동으로 개가 있었고 이 개, 그 다음에 두레가 있었고 향약이 있었습니다. 개는 성원들 간의 상호 부조 활동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두레는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서 농촌 사회의 상호 협력과 상호 친목을 위한 협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향약은 주민이 교화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 향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민간 조직 활동들이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이때의 사회복지는 빈민의 기본적 욕구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의 지배질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둔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회복지법은 매우 단편적이었고 사후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노동 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처우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해방 바로 1년 전이죠. 조선 구호령을 발동을 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실시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물자 지원과 징병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 조선 구호령을 발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제도화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 목적과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시혜적인 사회복지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조선구호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조선구호령의 적용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세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해서 조선구호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들에게 급여의 내용은 생활부조, 생업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장제부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구호령은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도화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청자의 자산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 그랬죠? 1961년이죠. 의 내용과 유사한 일제강점기 시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법이 바로 조선구호령입니다. 그 다음 미군정기입니다. 그러다가 해방된 이후에 정부 수립까지 미군정이 있게 되죠. 미군이 와서 다스리는 거죠. 자, 이때 사회복정책은, 그러니까 즉 미군정의 사회복정책은 점령지 정책의 일환이었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관계법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회복정책은 과도기적인 사회적 혼란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 유지, 의료보호 등의 중점을 둔 응급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구호사업은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들에게 국내 거주의 요 구호 빈민에 대한 식량, 의료,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후생정책은 기아방지, 최소한의 서민 생계 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그리고 응급주택. 이 당시에는 획기적 사업 추진이나 장기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응급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 해방 후 1년인 1946년 구호준칙으로서 후생국보 제3호,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 3C호를 제정을 합니다. 이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후생국보 제3호는 공공구호 대상자에 대한 법입니다. 이것은 공공부호를 요하는 자는 65세 이상 된 자라고 규정했고 6세 이하의 부양아동을 가진 여자,
그 다음 13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돌치병으로 신음하는 자, 그리고 분만시 원조를 요하는 자, 그리고 정치적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공공구호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생국보 3A호, 이것은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정했습니다. 후생국보 3C, 조선고령과 유사하며 공공부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기까지의 사회복지 입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자, 이 당시 정부 수립 이후 전쟁을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의 재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 민간 원조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수용 보호시설 중심으로 그러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때 획기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공공부조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만들어진 재헌입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헌입법이란 재헌헌법이죠. 재헌헌법이면 국가를 만들기 전에 헌법을 만들고 이제 국가를 설립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헌법을 재헌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재헌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전쟁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48년 1월 17일 날 제정되었고, 이 내용에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 뭐죠? 국민 근로권, 여자 소년 근로보호, 공공부조의 규정,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과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 4월 대한적십사사 조직법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도에 군사원어법,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인군경과 전몰군경, 그리고 그 유가족의 생활 문제에 대처하고 군경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4번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과 운영 요강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고와 피난민 등 요 구호자들이 급증하면서 복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용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생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한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과 후생시설 운영 요령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5번 근로기준법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합니다. 다음은 7.3 196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입니다. 1960년대는 5.16 쿠데타가 가장 큰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군사정부가 들었습니다. 들어선 군사정부는 절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963년 10월에 제3공화국을 출범시킵니다. 이 제5공화국은 이 군사정권은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성장에 제외되는 요소라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사회복지 입법을 보면은 먼저 제3공화국 헌법 개정되었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 그 다음에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율락행위 등 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재해구호법, 군인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1월 1일에 제정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1월 1일에 제정합니다. 연금 중 가장 먼저 제정하는 거죠. 이것은 한국사회보험의 효시입니다. 사회보험법 중 첫 번째 제정하는 것이죠. 다음은 생활보호법입니다.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 생활보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생활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은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법 1961년. 다음은 아동복리법. 아동복리법입니다. 아동복리법 또한 1961년에 제정을 합니다. 이것은 후에 1981년에 제정될 아동복지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1961년의 아동복리법이 20년 지난 후에 아동복지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의 특징으로는 이때 고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1961년 9월 30일 고아 입양특례법이 제정돼서 외국 입양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법입니다. 재해구호법은 1962년에 제정이 됩니다. 재해대책과 재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구호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은 1963년에 제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것은 1963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중 첫 번째 입법입니다. 4대 보험은 뭔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죠? 그중에 가장 먼저 입법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법은 뭔가요? 근로상황,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1995년 12월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기본 틀이 만들어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가 됩니다. 다음 의료보험법입니다. 의료보험법, 임의가입. 자, 의료보험법은 지금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보험이었죠. 그러나 최초로 시작된 의료보험법, 이것은 임의가입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 또한 1963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가입의 임의성이 인정됩니다. 임의성. 강제성이 아니라 임의성이죠. 들고 싶은 사람만 드는 거죠. 이것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7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 강제가입 법규로 이어지고 조항이 더 들어가게 되고 1989년에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되고요.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의료보험체제가 확립된 것이 1989년 88 올림픽 다음 해죠. 였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지금의 법이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여기서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가 확립된 게 몇 년이라고요? 1989년 88 올림픽 다음이죠.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다음은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입니다. 1970년도에는 경제개발 정책과 근대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므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저임금, 저고가, 환경문제, 소외계층 양산, 빈부격차, 지역 간의 불균형 등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4차 경제개발 계획부터는 사회의 가치나 사회의 목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사회복지입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사회복지입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이것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이죠. 운영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다음 국민복지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개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건상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국민연금이 전적으로 시행되죠. 자,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전적으로 시행되고요. 아까 의료보험은 언제 시행된다고 그랬죠? 의료보험 1989년 1년은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요.
다음은 의료보험 개정입니다. 1976년에 전면 개정되어서 1년 후인 1977년에 시행이 되죠. 그래서 500명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 강제 적용되는 거죠. 의료보험이 실시합니다. 의료보험법을 다시 보면 언제 만들어지냐에 최초로 1963년에 제정되고, 제정됐을 때 처음엔 임의성이 인정돼서 임의가입이죠. 강제보험, 강제가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77년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가입 실시되고요. 1989년에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를 확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은 1977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됩니다. 2001년에 의료급여법 전법이 바로 의료보호법. 다음은 8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입니다. 80년대에는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자, 1980년대의 사회복지법을 보겠습니다. 헌법 생존권 규정 강화. 금방 얘기했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2항. 그렇죠? 이것은 1980년에 개정을 합니다. 헌법 제32조 2항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기금법. 이것은 1980년대에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속으로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되죠. 언제? 1997년에. 그리고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모법이 뭐예요?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입니다. 전법이. 다음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전법인 아동독립법. 언제 제정됐다고 그랬죠? 1961년. 이것이 1981년에 와서 전면 개정된 것이 바로 아동복지법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육성을 돕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 증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타가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1981년에. 다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이 됩니다.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해서 국가, 사회의 노인 문제 대책의 필요성이 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1989년에 개정되면서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단 지급,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범위의 실비,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택을 추가합니다. 다음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입니다.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은 1986년에 전면 개정합니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합니다. 개칭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 시행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을 시작했던 거죠. 다음은 최저임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86년 제정되고 시행은 1988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실현과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모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이것은 1981년 제정이 됩니다. 이것이 1989년에 들어서서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령이 변경됩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9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보겠습니다. 90년대에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1990년대 사회복지 입법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1990년대에 제정되고요. 2000년대에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것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률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199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은 먼저 1970년에 제정이 되죠. 그리고 1983년에 사회복지사법 일부 개정되죠. 그 다음에 1992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 그리고 시군구에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 대상자의 선정과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 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 자,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 고용보험법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이 고용보험법은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됩니다. 자, 제일 먼저 도입된 4대 보험 뭐죠?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언제죠? 기억나십니까? 네, 언제였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언제?
1963년입니다. 자, 그 다음 제정된 사회보험법이 뭐죠?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최초로 임의가입으로 1963년에 제정됐죠. 그렇죠? 그리고 77년에 500명 이상 강제가입. 89년에 도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 확립입니다. 다음 뭔가요? 다음은 국민연금이죠. 언제인가요? 86년 제정했죠. 그리고 88년엔 전적으로 시행됐고요. 그쵸? 지금 아주 맨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바로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 맨 마지막이 고용보험. 언제요? 1993년에 제정됐고 1995년에 시행되는 거죠. 1993년.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이 사회보장기본법 경우에는 1963년 군사정부가 들었으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죠. 그러나 시행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고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을 합니다. 1995년에. 그래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이란 건 3대 영역이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 요거를 현재는 사회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자, 등의 체계화해서 사회복지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다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에 제정됩니다. 다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1997년에) 제정이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99년에 제정이 되고 2000년에 시행이 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77년에 500명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 의료보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79년에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합니다. 88년에 의료보험이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리고 89년에 도시지역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합니다. 89년. 그리고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완전 통합을 이루게 되죠. 2000년 7월에. 99년 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기존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모두 폐지를 하고 제정이 됩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2007년에 정제비를 폐지합니다. 정제비 폐지. 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급여 중 정제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자, 전법인 심신장애자 복지법 81년에 제정이 되죠. 이것이 이제 전면 개정돼서 89년에 전면 개정돼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변명이 변경이 되고, 이후에 굉장히 10년 지난 1999년에 또 전면 개정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그러면서 장애인 정의 확대, 정보접근 보장,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대에 시행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수익자, 수급자의 권리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조건부로 수급하라는 방안이 도입이 됩니다. 2000년대의 사회복지법입니다. 이 당시에 1997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제정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 아동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2000년대 사회복지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2000년 전면 개정하고요. 여기서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긴급 전화 설치 및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다음 정신보건법 2000년에 개정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시도지사 정신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중지 제도를 폐지하여 당의 환자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2001년에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하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1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의료급여법 전법인 의료보호법 77년에 제정됐죠. 이것이 변경됩니다. 2001년도에 변경되고요. 또 시행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지원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제정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합니다. 중앙과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센터를 두고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둡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게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제정이 됩니다. 예, 이것은 5년이란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이었습니다. 한시법이란 법의 실시가 제한된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는 법들을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09년도에 돼서 영석법으로 개정합니다. 2009년도에. 이것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전에 있던 경로연금은 폐지됩니다. 이것은 연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그래서 사회보험의 오해를 받지만 실제로는 공공부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조세로 실시하기 때문에 보험적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로 실시하기 때문에.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되고 2008년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4대 보험, 기존의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어서 5대 보험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지원법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에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의 역사입니다.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